세공제 상품이다 보니까 네. 직장인이라면은 연금저축, IRP 관심이 많긴 한데 둘의 네.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단 뭐 막연하게 금융에 대한 좀 너무 복잡할 거야라고 선입견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면 내용 차이나 이런 거 이해하고 나한테 필요한 점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어쨌든 네이버 엑스퍼트 뭐 자산 컨설팅을 통해서 네. 그런 궁금증들을 이제 쉽게 물어보실 수 있게 됐으니까 올바른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저도 연금을 시작한 지가 사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의 젊은 친구들 봐도 연금은 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안 했을까 생각해보면 1년 모아서 이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돈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네. 위해 준비하는 거니까 좀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월급이 좀 많이 오르면 그때 시작해도 되겠지라는 생각, 그다음에 지금 내가 아주 쥐꼬리만큼 조금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던데, 네. 시작이 좀 어려운 젊은 친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질문 내용 살짝 요약하면 당장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좀 너 소득 많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하면 좋냐 뭐 네. 이런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주 적더라도 당장 시작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생각보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 근데 네네. 시작하시고 나니까 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그 연금을 이제 저희가 일정 금액 납입하느라고 삶이 막 빡빡해졌던가요? 아니면 뭐 별 차이 없는 걸 느끼셨나요? 삶은 늘 팍팍해서 네. 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실은 안 나요. 그러니까 돈이란 놈이 원래 그렇거든요. 저희가 월 5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이 뭐 살면서 시작할 때는 이게 내가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진행하시고 꾸준히 납입하시다 보면 그냥 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게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납입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정산 해보고 실질적인 세액공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됐나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거에 좀 더 동기부여 받아서 계속 유지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이제 연금저축 IRP 상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의 필수 금융 상품이라는 표현을 좀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액공제 효과 때문에 그렇죠. 연봉에 따라서 많게는 16.5%, 적게는 13.2%의 세금을 돌려주니까 그런 메리트를 저희가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정부가 그런 왜 세액공제 제도를 연금 상품에 도입을 했나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뭐 이런 거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상당히 강제적으로 진행되니까 저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개인연금은 실은 강제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유인책을 저희한테 주는 거죠. 네. 세액공제 해줄 테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돈을 내서 노후를 준비해. 저희가 이런 유인책은 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또 직장인뿐만 아니라 네.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돈을 버는 분이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작게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네. 예, 2019년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필수 금융 상품이란 표현을 썼던 게 좀 무색한 이제 통계 결과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예,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9년 연금저축 운용 현황을 보니까 네. 연금저축 가입자가 경제활동 인구 가입률로 보면 네.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5명 중에 네네. 1명 정도 하고 있는 그 거죠. 한 명이 저네요. 네. 근데 그런 이유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하셨을 때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안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효과가 별로 유인책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한 연봉 4천만 원 이상 정도의 대상을 모아놓고도 가입률을 비교해봐도 네. 여전히 20% 내외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한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먹고 살 돈도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축이나 투자할 돈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써야 될 재무 목표에 집중해서 돈을 모으느라 연금같이 긴 미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능적으로 사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저희 뇌는 네. 본능적으로 미래 대비하는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네. 현재 삶에만 집중하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살다 보면 네. 나중에는 후회하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음. 저희가 요새 주로 많이 컨설팅하는 대상이 네. 50대 후반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아.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젊었을 때 뭐 아주 젊었을 때는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좀 더 준비해 놓을 걸, 미리미리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을 건데 좀 등한시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가 그런 이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세액공제라는 당근을 저희가 충분히 이용하면서 지금 적게라도 출발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당근을 활용하자.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네. 이제 결심은 했어. 음. 한 달에 얼마씩 하는 게 좋을까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게 뭐 세액공제를 얼마 해줍니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해야지 뭐 정답. 음. 인 건가 싶고 네. 한데 사실 뭐 내 월급은 빤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씩 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랄까 네. 있을까요? 실은 많이 하면 좋죠. 많이 당연히 하면 노후를 좋죠. 대비하는 네. 입장에선. 근데 저희가 현재 삶도 챙겨야 되니까 네. 많이 할 여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재무설계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면 네.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을 계산을 하고 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얼마씩 모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무 설계라는 걸 해볼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고 또 딱딱하게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네. 좀 쉽게 시작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노후가 멀었으니까 당장 좀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노후에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도 다 변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급여로 보면 국민연금 같은 거는 강제적으로 떼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 강제적으로 떼갈 수 있는 비중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게 5%가 됐던지 뭐 10%가 됐던지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소득의 한 5% 정도는 떼서 쓸 수 있겠다, 떼서 네. 보낼 수 있겠다라고 네.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네. 매달 그렇게 한번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말에 그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네. 이런 효과가 있으면 내가 좀 더 늘려보겠다라고 하면 6%, 7% 이렇게 늘려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급여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5%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낼 돈이 좀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 돈도 늘어나던데. 그래서 네. 강제적이란 표현을 좀 더 썼던 거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총액 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만 원까지 현재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700만 이렇게 원. 늘려가서 월로 따지면 59만 원이고요. 네. 그 정도까지 납입하실 수 있는 시점을 빨리 당겨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금액이 쭉 합쳐가면서 내가 일정 금액은 매년 노후를 위해서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급여 수준이 낮으면 역시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이 세액공제 제도 자체가 좀 더 또 특징이 있는 게 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선 네. 저희가 13.2%의 세액공제를 지방세 포함해서 13.2%를 해주는 게 아니라 16.5%로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가 낮으신 분들, 연봉이 좀 낮으신 분들한테는 더 강한 유인책이 저희한테 있는 거니까 더 혜택을 좀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월 한 20만 원씩 내면 저희가 240만 원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연봉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네네. 16.5% 세금을 환급받아서 39만 6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와, 쏠쏠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근을 적극 활용하자.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연금 저축하고 IRP가 둘 다 세액 공제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라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비슷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나는 매달 얼마는 내 급여의 몇 퍼센트는 이제 노후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이 네. 선택을 저희가 좀 하는 건데요. 만약에 뭐 한도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은 한도가 이제 세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네. 연봉 1.2억의 경우엔 또 300만 원으로 그 제한이
낮아지고요. 근데 IRP는 한도가 없으니까 네. 700만 원까지 다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네. 두 개를 합쳐서 700을 넣기는 가능한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 먼저 한 다음에 네. 연금저축의 한도를 채운 다음에 IRP를 하시면 좋겠다. 음. 이렇게 정리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모두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라고 불리거든요. 네. 이 계좌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안에 여러 상품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옛날이면 저희가 어떤 금융상품을 하나 가입하면 그 상품 하나가 어떤 혜택이 있었다면 저희 이제 계좌 형태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섞어서 할 수 있죠. 예금 상품을 넣을 수도 있고 적금 상품을 넣을 수도 있고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주식형 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에서는 두 상품이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미래 자산을 만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난 좀 젊어요. 그래서 네. 주식 자산 비중을 한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걸로 한 60% 정도 넣고 채권 예금 같은 걸로 40% 정도 내서 자산 배분해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땐 뭐가 더 수수료가 싼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수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있죠. 제가 네. 그 주식형 펀드 어떤 걸 샀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것들 그런 건 연금저축이랑 IRP가 둘 다 납입하게 되는 상품을 선택했으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들어가는 수수료인데 연금저축에는 없는 게 IRP엔 있는 수수료가 있어요. IRP는 퇴직계좌다 보니까 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수수료 이게 별도로 또 추가로 붙습니다. 왜요? 이건 퇴직연금 계좌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은 좀 더 잘 관리해준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죠. 분기마다 뭐 보고서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있는데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별 서비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붙는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내야 되는 거면 그러니까 내서 어쨌거나 노후를 수수료가 좀 준비하는 더 거면 비싼 거네요. 네. 연금저축 쪽이 그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수수료가 없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소득이 좀 더 늘어서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 IRP까지 채워서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나 다 저희가 노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달리 얘기하면 내 인생의 가장 긴 장기 재무 목표 마지막에 달성해야 될 원미래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저희가 뭐 장기 연간? 물가 상승률은 뭐 한 2% 정도 보고 보통 장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네. 그러면 내 돈이 일을 한다는 개념은 그거보단 이상의 수익을 내야 그렇죠. 장기간으로 운용했던 돈이 내 미래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테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2%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대안은 투자형 상품이 들어가야 네.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투자형 상품이면 일단 불안하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투자는 안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그걸 알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돈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지 네. 않는데 나는 그거에 맞춰서 살겠다. 네네. 그럼 그것도 훌륭한 자산 관리 방안입니다. 규모를 작게. 네. 근데 저희가 돈이 일하게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건 큰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네. 내 돈도 같이 일해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기대보다 내 자산이 잘 커가지 않는다라는 고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돈이 일하게 하는 방안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투자가 불안한 걸 저희가 좀 떨쳐낼 수 있는 게 투자가 불안한 건 네.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1, 2년 후에 써야 될 돈인데 이게 흔들리는 게 불안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라고 하면 당장의 시장 상황에 그렇게 영향 안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엑스퍼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 관리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까지 풀어보는 네이버 엑스퍼트 자산 컨설팅 많이 활용해 활용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